12월 30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망자가 하루 40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사망자 40명 중 약 70%에 해당하는 28명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이 높고 기저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과 취약군의 사망률이 높은 겁니다. 특히 요양병원이 문제인데요. 현재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격리 상태인 요양병원이 전국에 17곳에 달합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의료진이 한 공간에 갇혀 있다 보니 입소자와 의료진 모두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선 최근 2주간 확진자 175명이 쏟아졌는데 이미 6명이 숨졌습니다. 부천 요양병원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사망자가 38명이나 나왔는데 현재 의사 2명을 포함한 의료진 10명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에서 링거를 맞아가며 계속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신속하게 이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요양병원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방금 말씀드린 부천 요양병원 앞에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 회장은 코호트 격리를 하려면 적절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야 하는데 제대로 치료조차 하지 못하는 곳을 격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이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냐며 무분별한 코호트 격리는 보건의료의 무정부 상태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신속한 코로나19 전용 병원과 병상 확보, 대규모 임시 코로나 전용 의료기관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요양병원 사태를 해결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구로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일본 유람선처럼 갇혀 죽어가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구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지난 15일 코호트 격리가 된 후 병원 직원 50명에서 60명이 병원에서 숙식하며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거의 모든 게 무너진 아노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요양병원의 의료 인력과 간병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간병사 1명 없이 간호 인력 한두 명이 수십 명의 환자를 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간호사 1명이 또 쓰러졌다며 현장의 다급한 상황을 전했는데요.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는 환자를 방치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오늘 오전 현재 14,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환자를 입원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의사 고유 권한인데요. 심평원이 이런 환자만 입원시켜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검사나 처치, 수술로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는다는 요양급여 기준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병원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는 진료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실제 임상에선 경증과 중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입원 후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를 막으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의협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심평원의 기준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얘기를 주로 해드렸는데 오늘은 치료제 소식입니다. 국내 업체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정부의 허가 심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을 접수해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약은 경증부터 중등증까지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90분간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데요. 식약처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면 일단 허가를 먼저 내주고 임상시험 결과는 나중에 제출받는 식으로 40일 이내에 허가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